이번에 미국 재무부에서 세액공제의 범위를 소재와 핵심 광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IRA 세부 지침 말하고 나서 지금 거의 1년 만에 세부 지침을 추가로 발표한 건데요. 원래 구조에서는 전기차 업체가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체로 내려오는 이러한 낙수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세부 지침 발표되면서 명확하게 소재와 핵심 광물까지 포함시키고 보조금을 받을 대상을 배터리 업체로 확정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랑, 두 번째는 트럼프의 반응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와 격가지로 나왔던 EU의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들을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달라진 거는 무언가가 새로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보다는 완성차 대신해서 배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광물 추출 비용들 동안 10%의 보조금을 받겠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배터리를 제조하는 직간접 재료비와 광물 추출 비용 등이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고,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게 LG화학, 포스코퓨처의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터리 모듈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인 LG엔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총 1,000억 원 안팎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고요. 정확한 규모는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선 추정되는 게 1,000억 원 안팎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직간접 재료비랑 광물 추출 비용 등까지 제조비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모듈 쪽 추가해줬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와 광물 추출 비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비에 연관이 되어 있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엔솔, 삼성 SDI, SK온 등이 혜택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확히는 12월 27일부터인데 사실상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IRA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되게 애매했습니다.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고 누가 혜택을 받는 거고 모듈 생산하는 애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직접 재료비나 간접비 이런 비용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건 재무부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 배경이고요.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글로 바꿨습니다. 10월 24일 기준이죠. 오늘 미국 재무부와 IRS, 여기는 미국 국세청입니다. 미국 세법 제45X조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납세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중요 미네랄 및 전극 활성 재료의 생산 비용의 재료 비용과 추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중요 미네랄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IRA의 배경은, 그리고 명분은 미국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고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건 명분인 건데, 지금까지는 규정안이 되게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업체한테 가는 것인가 아니면 배터리 제조업체한테 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세액공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것인가, 재료를 만드는 단계부터인 것인가 아니면 셀부터인 것인가 아니면 완성품인 배터리 모듈까지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했는데 이번에 모듈과 재료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었던 명분 두 가지에 더해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할 것이다. 자, IRA가 통과된 다음부터 1260억 달러 이상이 투자가 되었고, 여기서 배터리가 770억 달러로 나머지 광물이랑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나름 중요한데, 인센티브의 전체 가치를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IRA의 새로운 화폐화 조항에 적합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세금 책임이 낮은 신생기업에 특히 강력하다는 건데, 여기서 선택적 급여 및 양도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 나온 거긴 한데 이 보조금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이걸 양도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유동성이 좀 낮은 그런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 현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IRA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거를 그냥 다른 기업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후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근데 여기서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돈을 좀 대주는 자금 조달자들이 이 IRA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관련된 기업과 법인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옥시덴탈 그리고 테슬라 등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요번에 9월달 연설에서 저의 계획은 제가 그린 뉴스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말하는 뉘앙스를 좀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정확히는 IRA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혹은 친환경 사업은 쓸모가 없다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왜 우리 미국이 돈을 써야 되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기준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좋아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왜 돈을 써가면서 IRA를 열어가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스탠스인 거고요. 이는 즉 트럼프가 IRA를 폐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의 배경에 뒤따라와야 되는 거는 그거를 대체할 만한 본인만의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예컨대 IRA를 폐지하되 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산업은 지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IRA는 일단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IRA 연계 투자를 받은 지역을 대표한 18명의 공화당 의원 그룹이 있어요. 얘네가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친한 사람들 중에서 IRA 혜택을 받는 동맹을 보면 트럼프의 사위이자 전 대통령 자문위원인 큐슈너의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업에다가 2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트럼프한테 계속 로비를 해줘왔던 석유재벌 헤럴드 햄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포집 관련된 프로젝트 서밋에다가 2억 5천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IRA 세액 공제 혜택에 굉장히 의존이 큽니다. 그래서 IRA가 살아있다면 이 서밋 투자자들은 돈을 꽤나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지금 전 아이오와 주지사 테리 브랜스타드 또한 서밋의 수석 정책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강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유력 인사들이 이 IRA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좀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한 IRA로부터 당연하게도 엄청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물론 일론 머스크는 계속 민주당 지지한다 했다가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좀 트럼프 쪽으로 굳어지고 있죠. 테슬라 또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옥시덴탈은 산도 포집 세액 공제의 수혜자이며 DAC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부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사들 켈시 워런이나 아니면 켄터 피츠제널드 이렇게 많은 분들이 IRA로부터 이미 혜택을 받아왔고 그리고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에 언급했던 것처럼 무작정 IRA를 폐지하고 싶다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럼프는 좀 상황에 대한 과장이 좀 센 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색깔을 좀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조를 좀 강하게 가져가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너무 무대뽀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막상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축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IRA에 대해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공유드렸던 내용인데 바이든은 최대한 임기가 끝나기 전에 IRA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더 빨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한 10일 남았더라고요. 미국 대선이. 또 이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은 어떤 상황이냐. 유럽은 CRMA를 가지고 있죠. 핵심 광물법이죠. 근데 IRA랑 CRMA는 좀 결이 다릅니다. CRMA 같은 경우는 선정된 원자재에 대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특정 국가, 여기서 특정 국가라는 건 중국인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EU의 경제적 전략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IRA는 돈을 풀어가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줘가면서 끌어들이는 그런 뉘앙스라고 한다면 CRA는 중국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이런 유럽연합에서도 보조금에 관한 어떤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의견 합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냐면 이 보조금을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지급을 했을 때 미국이 주는 대로 유럽연합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전 팬데믹 때 뿌렸던 돈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나 더 많은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특정 국가가 자금을 지출해 나가면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거는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중국이고요. 중국은 막대한 정부 자금을 통해서 산업을 지원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 각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균형 가격에서 좀 멀어지는 그러한 불규칙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RM의 기조는 가져가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 트럼프의 반응, 유럽연합의 반응을 봤는데 저의 총평은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최종적으로 생각 들었던 게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배터리 쪽으로도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거, 그리고 모듈 쪽으로도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 삼성 SDI, SK온, 그리고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내용은 맞는데요. 기회가 되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는 거고 만약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생각인데 만약 보조금이 있을 때만 흥하고 그렇지 않을 때 망할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 혹은 속해 있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공부시킨다라고 했을 때 용돈을 줄 때만 공부를 하고 용돈을 안 주니까 탱자탱자 논다라고 칩시다. 그럼 용돈 지급자 관점에서는 그건 실패한 성장인 거고 실패한 가르침일 수 있는 거고요. 그 성장을 해야 되는 주체 자체로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언급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으나 어디까지나 이게 플러스 알파의 재료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던 사업 잘 하면서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봐야지 이거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결국엔 이건 언제까지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동안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앞으로도 뿌리 깊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흔들림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국내 산업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가 삼성전자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좀 쉬어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삼성전자가 뒤춤뒤춤 거릴 때 그 바탕이 되어서 기둥을 만들어주는 기업과 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시장이 어려운데 이 시장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